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날 텍사스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죠. 진짜 텍사스 역사상 정치 집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긴 정말 처음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로 사람들을 잡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대충 카메라상으로 봐서는 대충 뭐 10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인파가 모여든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한 1시간이 넘는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저희가 제 귀에 하고서는 이제 딱 들려졌던 중요한 메시지 있었던 부분들을 몇 군데를 지금 추려보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제가 관심 가졌던 메시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se prosecutors are vicious, horrible people. They're racists and they're very sick. They're mentally sick. They're going after me without any protection of my rights by the Supreme Court or most other courts. In reality, they're not after me, they're after you. And I just happen to be the person that's in the way. That's what they're after. It's been going on for years. If these radical, vicious, racist prosecutors do anything wrong or illegal, I hope we are going to have in this country the biggest protest we have ever had in Washington, D.C., in New York, in Atlanta, and elsewhere, because our country and our elections are corrupt. They're corrupt. 예, 연방 검사들 지금 뭐라고 나무란 겁니다. 워싱턴 DC 1월 6일 특별위원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DC에서도 지금 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뉴욕 주 맨하탄 지검 이런 데서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 털어서 먼지 안 나오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털기 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도 지금 이제 지방 검사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원의 특별위원회부터 저 말단 카운티 검사까지 지금 온통 트럼프 못 잡아서 난리가 나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들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멘탈리 지금 잘못돼 있다. 그들은 실상 나를 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금 쫓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을 쫓고 있는데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으니까 내가 방해가 되니까 나를 지금 치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 검찰 조직이 치우려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미국 사회를 사회주의 국가로 뒤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 노력을 펼치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로 뒤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주는 사회에서 정부가 다스리는 사회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길에 방해꾼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치우려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치우게 되면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게 된다. 왜? 이제 민주주의 끝, 사회주의 시작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통제받는 사회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나라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최후의 보루, 미국을 지키기 위한 선봉장으로 서 있는 인물이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절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할 인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라고 인정하고 지금 계속 뉴스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저들은 분명히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가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을 통제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아라. 아니 백신 맞았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백신 맞아라. 마스크 써라. 마스크 썼다가 지금 쓸 수가 없는데 자폐 아이들 도대체가 마스크를 썼다가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무조건 써라. 안 써? 그럼 너는 가. 집에 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잠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 질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의가 모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넌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러면 너는 제거. 이런 식의 사고가 만연해지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를 망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 국민들이 보호해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본인 입으로 여러분들이 날 보호해 줘야 됩니다. 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안 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붙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에는 바로 나를 지켜주는 것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들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란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푸틴 얘기를 아주 짧게 하고 시진핑 얘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시진핑이 대만을 점령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군사를 움직인 적도 없고 시진핑이 대만을 먹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다. 그건 아예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는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지켜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중국과 대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Putin would never have moved troops to Ukraine. China would never have even thought about taking over Taiwan. I mean, Taiwan, that wasn't even going to be discussed with myself and President Xi. And watch what happens after the Olympics. I'm a good predictor. Watch what happens right after the Olympics with Taiwan and China.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비록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본인은 굉장히 좋은 예언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예언이 적중한다라는 말을 한 거고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중국과 대만에서 벌어진 일을 봐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을 침공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제로 푸틴이 겁만 주려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유럽 사회에 좀 존중받고 싶어하는 유럽 사회에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그냥 압박 카드일 뿐이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오히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이 방법들은 거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언젠가 이건 뭐 시간의 문제이지 중국의 대만을 결국은 흡수하려고 할 것이다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전에 나토에서 정보국장을 했었던 전직 관료가 하는 이야기가 대만 안에 2750명의 잠자는 세포들이 있다. 그들이 지금 대만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정체를 감추고 스파이지만 정체를 감추고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중국 정부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이들이 전부 다 참수작전 요원으로 뒤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참수작전이라는 것은 이제 대만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요 요직에 있는 모든 리더들을 갖다 전부 다 암살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암살 작전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중질환이 벌어지게 되겠죠. 리더십을 잃게 된 대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사이를 틈타서 중국 공산당과 결탁하고 있는 대만 내의 다른 정치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중국이 직접 군대를 들여가지고 상륙작전을 펼치고 뭐 이러기도 전에 이 대만 안에서
그런 대규모 암살 작전 이후에 친중국 세력이 정치적인 봉기를 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겠죠. 아니면은 중국에다가 이제 항복하는 상황이 벌어지든가 아니면은 혼란스러운 상황. 이제 홍콩과 같은 상황들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보안법을 만들려고 했더니 홍콩에다가 그랬더니 시민들이 저항하고 나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군부를 투입을 해서 진압을 합니다. 그 군부를 투입해서 홍콩을 진압을 할 때 전 세계가 뭐라고 다 한마디씩 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정 간섭하지 마. 끝. 천안문 사태 벌어졌을 때도 기억해 보십시오. 중국은 100만 명, 200만 명 죽여도 우리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내정 간섭하지 마. 끝. 대만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대혼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만의 친중국 이 정권이 들어선다거나 그들이 어떤 마이크를 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중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진출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건 상륙작전이 아니라 그냥 개선 진군이 형태가 되게 되는 것이고 홍콩에 들어가 가지고 진압한 것처럼 대만에 들어가서도 진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가 나서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봤자 내정 간섭하지 마 끝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미국이 막을 수 있느냐? 만약에 대만 안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군이 움직인다고 하면 미국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대만 내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만에서 중국에 SOS를 보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중국이 거기에 응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미국이 중간에 막아줄 명분이 서지가 않습니다. 왜? 미국은 대만을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공인하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만을 잡아먹어 삼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트럼프 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시진핑이 이런 대만 문제 가지고 아예 얘기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올림픽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듯이. 중국이 대만을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은 북한에게 또 다른 신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그것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에는 이런 실수로 내려진 결정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죠. 이게 지금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 뭐 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약하디 약해 빠진 행정부라는 것에 대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도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날 했던 얘기 중에 아주 짧은 말 한마디 보시겠습니다. The press is the enemy of the people. All right? They're totally corrupt. 네. 언론은 적이다. 언론은 공공의 적이다. 국민들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론은 국민들의 적이다. 언론이 국민들의 적이 됐다라는 거 이것도 참 슬픈 이야기죠.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 조직, 권력기관들을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데 지금 오히려 이 권력기관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였던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뒤바꾸려고 하는, 좌경화하려고 하는, 미국을 좌경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돼버렸다. 물론 이제 미국 내에는 다행히 보수 언론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국처럼 뭐 죄다 전부 다 좌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언론은 적이다.
국민들의 적이다. 이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나온 이야기가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하는 법은 폐지돼야 된다. 투표는 시민권자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투표는 단 하루, 투표하는 날 하루만 투표하고 종이 투표용지에다가 투표해야 된다. 물론 이제 군인들이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재자 투표는 예외로 해준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조기 투표 필요 없다는 것이죠. 밸럿 박스 필요 없다. 우편 투표 필요 없다. 그냥 당일날 하루 하고 조기 투표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애국자들은 일하고 싸우고 이길 준비를 하라. 예전처럼 이길 준비를 하라. 이미 2016년에 한번 이겼었죠. 트럼프가. 그때처럼 다시 이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올해는 하원을 되찾고 상원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2024년에는 아름다운 백악관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hould pass legislation cracking down hard on any city or state that attempts to allow illegal aliens to vote. Only American citizens should vote in American elections. And if it were solely up to me, I'd have one-day elections using only paper ballots except for military and seriously ill or disabled people. So to every patriot here today, I ask you to get ready to work, to get ready to fight, and to get ready to win and win like never before. This is the year we're going to take back the House. We're going to take back the Senate. We're going to take back America. And in 2024, we are going to take back that beautiful, beautiful house that happens to be white, that is so magnificent, and that we all love. We are going to take back the White House. 네, 들으셨죠? 지금 이제 이길 준비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라는 이야기 반드시 하고 있는 거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한다. 예, 투쟁해야 된다. 그 준비들 좀 해놔라. 올해가 바로 하원을 되찾고 상원을 되찾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24년은 백악관을 되찾는 해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저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또 다른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탄핵을 시킨 뒤에 트럼프 선거 또 선거 인증 과정 이런 것들, 선거인단 부정선거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복귀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별로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제가 엿볼 수 있고요. 어쨌든 2024년에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또 하나의 영상 클립을 보면 그것이 좀 더 분명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만약에 내가 이긴다면 202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면 이라는 이야기죠. 1월 6일 사람들을 공정하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충족된다면 조건에 맞아떨어진다면 사면해 주겠다. 무조건 사면해 주겠다가 아니고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사면해 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너무나 불공평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1월 6일 사태와 관련해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칠 정도로 오랜 시간 불필요하게 감옥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들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 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불공평한 대접을, 불공정한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다시 공정한 대접을 받게 해달라고 수차례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정권은 그것에 대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1월 6일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반란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 1월 6일 관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another thing we'll do, and so many people have been asking me about it,
if I run and if I win, we will treat those people from January 6th fairly. We will treat them fairly. And if it requires pardons, we will give them pardons because they are being treated so unfairly. 네. 저는 이제 이 메시지가 1월 6일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겠다, 공정하게 대해주겠다 그 메시지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2024년에 내가 이긴다면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를 다시 할 것이고 선거를 출마할 것이고 그리고 이기겠다라는 각오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고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에 언젠가 이야기할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다. 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기뻐할 거다 정도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지난 토요일 날 텍사스에서 했던 연설의 내용을 보면은 곳곳에서 2024년에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곳곳에서 보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 선언을 알리는 그런 예고성 연설이 아니었나라고 이해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라는 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눈길을 끌었다. 지금 이렇게 5가지 부분이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상당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나름대로 이제 뽑아본 부분들입니다. 1시간 넘는 연설이긴 했는데 그 연설 내용 전체가 다 정말 들어줄 만한 아주 좋은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올해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정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24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열기를 계속 끌고 가서 대통령 선거까지 승리해낼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